뭐 이렇게 급락하고 이런 게 당분간은 없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금리를 인하하는 상태에서는 주가가 점진적으로는 아무튼 꾸역꾸역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예전에 코스피가 3,400 돌파하고 3,500 거의 이제 뚫기 직전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 이런 장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번 상징장 이끄는 핵심적인 동력은 어떻게 될까요? 가파르게 올라왔네요. 너무 가파르게 올랐죠. 이게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네. 지수. 여기가 4월 9일 날 네. 여기가 그러니까는 연저점이면서 최근 저점이 2,300도 밑이었었거든요. 4월 네. 9일 날. 요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엄청 혼란할 때 거기에다가 미국의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불확실성하게 그냥 무차별로 막 매길 때 그 입으로 막 그냥 이상한 말 하고 그랬었잖아요. 관세 150% 막 그 자고 나면 그 소리 할 때가 여기였어요. 4월 9일 날. 불과 그 6개월도 안 돼서 반년 만에 코스피가 거의 1100포인트가 올라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제가 주식 투자를 한 지가 38년이 됐다 그랬잖아요. 네. 39년 되고 그랬는데 거의 드물게 보는 거예요. 거의 드물게. 이렇게 올라간 경우는 이제 우리 가깝게는 2020년에 코스피가 1500 밑에 있다가 2021년 6월 9일 날쯤에 그때 이제 3,300포인트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1,800포인트가 올라갔거든요. 그거는 그래도 1년 넘게 이렇게 올라간 건데 요거는 불과 6개월 정도 만에 거의 1,200포인트 가까이 1,100포인트가 넘게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올라간 거는 아주 드문 거죠. 아주 드물게 올라간 거고 뭐 과거에도 가끔 2007년도에 우리 이제 코스피 지수가 처음으로 2,000포인트 올라갔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1,3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한 700포인트 정도 올라갔는데 그때도 이제 40% 정도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요번에도 코스피 지수 자체로는 1,200포인트가 올라가면서 거의 50% 가깝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 거는 2020년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때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 다른 것도 있는데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금 해소가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주주 친화 정책, 그러니까 주식 투자 정책, 그거를 이렇게 가시화시킨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이제 3,200포인트 밑에서 3,1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급등하게 된 게 그때 아시다시피 대주주 요건 있죠? 그거를 그 50억으로 그냥 유지시킨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가장 커다란 거는 이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유동성. 전체적으로는 경기가 안 좋거든요. 그리고서 기업 실적도 둔화되는 편이고 미국도 역시 이제 고용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기는 불확실한데 돈이 너무 많이 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어디 갈 데 없는 돈들이 주식시장에 괜찮다 그러니까는 그냥 물밀듯이 밀려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 부동산 값이 급등하는 거하고 금값이 뭐 사상 최고를 찍는 거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주요 증시가 다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유동성이 넘치는 유동성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는 이제 괜찮은 그 섹터, 괜찮은 종목에 돈이 엄청나게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 과열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이 오름세가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당장 뭐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여기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오전에 한 40포인트 급락을 했었거든요. 코스피가 그러다가 11선을 제가 보기에는 깨지 않을 것 같으니까는 그래서 많이 떨어져도 2,400도 깨지 못할 것 같아요. 3,400이요. 3,400. 2,000포인트 때 한참 머물러 있다 보니까 2,400이 아니라 3,400. 네. 그러게 3,000 이상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한 적이 별로 없었죠. 예.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는 요번에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2021년처럼 뭐 이렇게 급락하고 이런 게 당분간은 없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 주가 수익 퍼가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 여전히 낮다는 얘기가 있던데 여전히 한국 주식시장 코스피 뭐 저평가로 봐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평가는 지금 다 해소가 된 거고 그거는 이제 과거 잣대에서 머물러 있어서 그런 거고 우리가 보통 PER, PBR 같은 거는 그 지난 자료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인데 지금은 이제 저평가는 다 해소가 된 거고 지수가 3,000이 훨씬 위에 3,500 근처인데 무슨 주가가 저평가예요.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죠. 많은 전문가가 연말까지 상승장이 이어질 것을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많던데 좀 회장님 봤을 때 어디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많이 왔긴 왔는데 떨어질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세상이 너무 급격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죠.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져도 제한적이고 아무튼 시장이 미국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과열 그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도 주식시장은 조금 과열이고 고평가가 됐다 그 말이 나오는데 지수는 별로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아무튼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는 계속 이렇게 이제 그 저금리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상태에서는 주가가 점진적으로는 아무튼 꾸역꾸역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를 더 올라간다라고 하기도 어려운데 원래는 우리가 이제 이 지수를 보면 여기 그 3,200포인트였잖아요. 그러고서 이렇게 떨어졌었잖아요. 떨어질 때 이제 웬만큼 끝나지 않았나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이는 안 떨어져도 이제 뭐 한 3,000선까지는 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3,100 밑에 조금 살짝 떨어졌었어요. 그때 한 번. 그러고서는 다시 꾸물럭꾸물럭 올라가고 여기에서 한 2달 정도 횡보를 하다가 그 뉴스,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 50억 유지 그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크다란 악재들이 지금 악재는 뭐냐면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 게 악재예요. 다른 악재는 없고 다른 악재는 다 노출이 된 거예요. 노출이 된 거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관세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둔화되고 있잖아요. 둔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주가는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도 대미 수출이 아주 대폭 감소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전분기 뭐 이럴 때 2분기 실적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식 가격은 반대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2020년에 뭐 가까웠게 보면은 2020년에 그때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올라가면 여기서 뭐 한 100포인트, 200포인트 정도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봐도 크게 떨어질 자리가 없어 보여요.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 코스피 기준으로 해가지고 2,500억 정도, 코스피를 2,5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유일하게 매도를 한 거예요. 최근에. 전부 다 매수를 하다가. 최근에 외국인들이 사고 있군요, 대부분. 전부 다. 어제만 해도 한 3,0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그제 같은 경우는 뭐 5,000억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그 지수가 많이 높은데도 계속 매수를 하다가 오늘 유일하게 한 2,500억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관하고 금융투자 쪽, 국내 기관은 오히려 그 매수, 이렇게 지수가 떨어지니까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주식이 그러니까는 더 갈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지수가.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신규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저도 예측이 틀리죠. 뭐 여기 올해는 뭐 3,300 뚫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또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를 한 번 더 레벨업을 시켜버린 거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측을 하는 게 무의미하고 예측보다는 대응을 잘해야 돼. 대응. 유연하게 시장에 대응을 해야 돼. 올해 여기 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올해 여기까지 올 거라고.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예측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아마 전 세계에서도 없을 거예요. 저 근데 코스피 3,400 여기 위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러면 이제 지금 질문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럼 방금 전 질문하고 틀린 얘기지. 그러니까 거죠. 상반된 거지. 맞습니다. 저평가하고는 영 다른 얘기지. 그래서 저는 다양한 의견을 회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죠. 이쪽 이야기도 여쭤보고 이쪽 이야기도 여쭤보고 그 질문을 이제 예리하게 하는 거는 좋은데 불편할 때가 있어. 불편하게.
이거는 아닌데 하는데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전평가 국면은 해소가 됐고 종목별로는 제가 보기에 이 주식 투자는 그렇잖아요. 그냥 너무 급등을 하게 되면 네. 부담스럽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이제 과열 국면이 있지 않나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외국인 자금이 이제 아까 전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많이 사고 있다 해주셨는데 네. 국내 증시에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 지금 이미 이제 예, 보이고 예, 있는데 예. 1,398원이란 말이죠. 예. 최근에 좀 다시 조금 오른 상태인데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한 이유는 뭘까요? 원래 원화가 약세를 띌 때는 나라가 시원찮을 때 그 경제적으로 그렇죠. 시원찮을 때 올라가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IMF 때는 이 고정환율이었었거든요. 그때 네. 원래는 그 달러당 한 800원 정도 하다가 그때 2,800원까지 올라갔어요. 달러가 없다 보니까는. 네. 그러니까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기에 국내에서 이제 해외 투자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달러가 밖으로 많이 새나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인플레이션이고 경기 그렇고 총체적으로 봐서 지금 시장은 정확하니까는 1,400원을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겠죠. 이게 나라가 달러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또 이게 일시적인 그 들어오는 달러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지. 그래서 이제 1,400원이 그냥 유지가 되는 게 원래는 예측하기를 뭐 올해 하반기 지금 가면 1,200원대까지 이렇게 있을 거라는 전망도 연초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전망이 다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1,400원이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크게 봐서는 지금 이제 미국 무역 협상도 3,500억 달러를 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라가 뭐 거덜나 하잖아요. 그게 우리 돈으로 400조가 넘는 돈인데 네. 그러면 달러가 진짜로 이게 귀하게 되는 거. 지금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4천억 달러가 안 되는데 4천억 달러에서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종합적으로 또 이제 해외 투자도 우리 국민들이 주식 투자도 미국 주식 투자 뭐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 수출이 지금 둔화된다 그러니까는 그 영향도 있을 것 같고 관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무역 관세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또 상법 개정으로 구형 우선주가 재평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던데 개인 투자자들에게 우선주 투자는 그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해요 원래. 우선주 투자를 안 하세요? 안 하는 이유가 일단은 이제 과거에 이 우선주가 물론 배당에서 1% 더 받. 좀 더 받잖아요. 네, 의결권은 없어요. 그 대신 그러다 보니까는 우선주가 또 물량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투기적인 그 요인에 의해서 투기 세력들이 장이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우선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우선주는 쳐다도 안 봐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주식을 일단은 뭐 배당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우선주 투자를 한다든가 뭐 그런 수는 있는데 시장에 과거에는 우선주도 우선주 1도 있고 뭐 2도 있고 뭐 아주 지저분했었거든요. 네. 이 전광판 시세판 자체가 지저분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우자 들어가는 건 안 해요. 그거는 관심도 없고 과거에도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자, 그리고 또 농심이 넷플릭스와의 협업으로 주가가 급등했다가 좀 떨어지고 있긴 한데 이런 K푸드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사실 시작은 삼양식품부터 시작했다가 그렇죠. 이번에 캐대헌 때문에 이제 농심이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지긴 했는데 이제 캐대헌 봤는데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은 좋아 보인다.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21선까지 떨어졌으니까는 아무튼 어떤 주식이든 갭상승에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 중국에서 냉동 김밥이 잘 팔린다 그래가지고 풀몬이 또 급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 모양하고 똑같아요. 그거 풀몬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떨어졌던 거예요. 이것도 뭐 장기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거래량도 적고 그래서 투자해서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주가가 160만 원까지 올라왔었죠. 근데 이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는 이게 떨어지면서 아마 같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이제 뭐 이거는 불당면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때는 좋은데 고점이 형성이 되잖아요. 여기에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50만 원 작년 봄에만 해도 50만 원 했었는데 주봉을 보면 안 봐도 다 여기에 있었거든요. 여기가 이제 작년에 여기 60만 원 밑에 50만 원대 있었거든요.
작년 여름 봄에 아는데 지금 이제 거기에서도 3배 이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때는 이제 또 모르죠.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까는. 아무튼 안 올라온 것들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이제 그 넷플릭스하고 연계된 것도 있지만 삼양식품에 비해서는 저평가가 됐다. 이제 그 말도 돌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속 매수가 꾸준히 와야지 이런 것처럼 꾸준히 가는데 저거는 그때 한번 오고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괜찮아요. 그냥 크게 리스크가 없지 않나 싶어요. 오히려 지금 농심이 네, 오히려 괜찮아 낫다는 얘기죠. 보인다. 네, 이것처럼 요럴 때가 좋았거든요, 원래. 네. 이거는 그 넥스트 거래소에서 아마 거래된 것 같은데 그 종목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계속 떨어지는 거잖아요. 2, 4, 6, 8, 9 9거래일 동안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풀문 보셨죠? 네. 그럴 경우는 뭐 한 번 폴대를 그리고서 이거는 뭐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한 20일 떨어졌나요, 여기? 2, 4, 6, 8, 10, 12, 14, 16, 18, 20. 한 달 떨어졌네, 한 달. 한 달도 넘게 떨어졌네. 20일 넘게. 일주일에 5일 거래를 한다 그러면. 이래서 이런 주식들은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여기에서는 대량 거래가 되면서 이럴 때는 뭐 10만 주, 10만 주. 그래서 선별해가지고 잘 해서 이렇게 저가일 때 사고 고가일 때는 추격 매수하면 안 돼요. 자, 얼마 전까지 이제 작년과 올해 상반기까지 주도주였던 조선방사 원전이 최근 지수 상승기에서는 좀 소외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이유랑 하반기 주도주 교체 가능성과 주목해야 될 새로운 유망 섹터는 좀 어디가 될까요? 그거는 조금 지난 얘기인데요, 벌써. 네. 그러니까는 그게 소외됐다가 네. 다시 또 올라갔어요. 아, 진짜요? 네, 대표적인 종목들 한번 볼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여기에서 소외됐다가 네. 다시 올라가서 지금 신고가예요, 신고가. 아, 다시 또 오르고 있군요. 요거 현대로템. 네, 현대로템. 대표적으로 20만 원 밑에 있다가 지금 거의 신고가 수준이에요. 네, 현대로템도 신고가. 거의 신고가 수준. 그러니까 그 소외됐다는 거는 맞는데 이 대장 지난번에 엄청난 상승기 정도는 아니, 약간 이제 어쨌든 오르긴 했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이제 떨어졌을 때는 그 우크라이나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맞아요, 뭐 그래가지고서 맞아요. 떨어졌거든요. 근데 전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으면서 그 이후에도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분쟁이나 뭐 이런 거 또 자국 방위비 그거를 지출을 늘리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자국 방위에 대한. 그러고서 우리나라 그 방산업체들이 실력이 뛰어나다 보니까는 요즘에 신규 수주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구나. 그러고서 지수가 올라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게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회복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방산주들이 그렇고 요거하고 LIG 넥스원 여기는 뭐 볼 게 별로 없어요. 현대로템, LIG 넥스원. LIG 빠지고 넥스원. 있네요. 이거는 그때 여기에서 나온 게 고평가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급락을 했던 거거든요. LIG 넥스원, 그다음에 현대로템 요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고. 항공우주도 있잖아요. 항공우주 있죠. 항공우주는 어제 KBS TV에서 그 다큐식으로 해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전투기의 레이더에 관해서, 앞에 레이더에 관해서, 그러니까는 그 뭐 대표가 어쨌든 뭐 그래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해서 그런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러니까는 납기에 제대로 납품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거에 전투기를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서 떨어진 것 같고, 오늘은 조금 여기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는 조금 번외로 그런 게 있으면 투자하는데 조금 참고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방사는 아직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방사 섹터는? 지수가 올라오면서 외국인들이 괜찮다고 봤겠죠. 그래서 이제 상승을 하는 거니까는 대형주도 있잖아요. 대장급주들이 다 이런 모양이에요. 그 방산주들이. 그러니까 그 개별주들은 뭐 볼 것도 없고 거기는 매기도 안 쏠리고 대형주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도 하고 그게 90만 원 밑에 있었거든요. 그러더니만 결국에 대장주는 그 몸값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5만 원까지 온 거 보고서 저 깜짝 놀랐어요. 여기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때 역시 저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매수자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
돈의 힘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물론 실적도 중요하지만 돈의 힘도 같이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조선도 좀 한번 보면 HD, 현대, 중공업. 요거는 이제 아직은 대형주 중에서 그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다가 지금 쉬고 있는 게 HJ중공업이거든요. 아, 엄청 올랐었죠. 네, 그게 한진중공업이죠. 한진중공업.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HJ중공업인데 정말 단기간에. 예, 단기간에 완전히 급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형 조선주가 쉬고 있을 때 이게 이제 대장이었었고,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 업종 중에서 뭐 일승이라든가 오리엔탈 전공 또 세진중공업 이런 것들. 일승, 오리엔탈, 전공. 예, 그 다음에 세진. 중공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양새가 비슷하죠. 다 비슷한데요? 21선은 괜찮겠죠. 그래서 21선은 저도 괜찮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미국 그 함정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 수리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가능성이 있나 해가지고 현장 방문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인해 가지고서 그 HJ중공업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오전에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회복이 돼가지고 29,000원인데 27,000원이면 제가 최근 어제 같은 경우 다른 채널에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보면서 27,000원은 괜찮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1선이 거기에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600만 주인가 뭐 그 투자 회사에서 블록딜 식으로 해서 매도를 네. 했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약세를 띄우다가 그거가 보고서 여기 가격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게 이 조정을 받으면 이건 이제 경고 지금 종목 아니야? 이게 경고 단기간에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풀리면 아마 이쪽에서는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전개가 될 거니까는. 네. 예. 기존에 그러면 조선 대장주들은요,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아니면 현대미포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오늘 조금 올랐어.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차트 좀 더 좋네요. 그 다음에 하나오션. 이제 이것들은 많이 떨어진 것도 없잖아요. 많이 고점에서. 네. 그렇지만은 이제 지수가 좋아지면 또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조수색 때는 방산보다는 좋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비슷해요. 다 비슷해요. 대형주들은 다 비슷하고 네. 대형주가 가기가 이제 버겁고 그러니까 특정한 네. 세력들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 중간치 가격들 기자재 업종들 있잖아요. 그런 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게 좀 쉬고 그러면 이제 그 소부장 쪽에서 이제 그 특정한 세력들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